자, 바로 이어서 한 종목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종목 토크로 이어갈게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과장님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언택트 소비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택배 물동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이제 택배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CJ 대한통운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 시대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 대표적인 CJ 대한통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물류와 택배 1인자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말해서 종합 이제 물류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과거 이제 대한통운이 이제 CJ 그룹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CJ 대한통운으로 이제 사명이 이제 변경이 됐죠. 회사 보면 계약 물류를 비롯해서 이제 택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뭐 항공 포워딩이라든지 해상 포워딩 이러한 화물 운송을 이제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일 배송 서비스라든지 또 물류 자동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주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물류 택배 사업 화물 운송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이고요. CJ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유통업계의 현황, 물류업체의 현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유통업계 특히 이제 물류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쿠팡이라든지 뭐 경쟁사들 보면 뭐 롯데라든지 쿠팡도 아니면 직접 이제 물류 사업을 하죠. 그렇죠. 뭐 한진 택배라든지 네. 이러한 뭐 주로 이제 택배 업체들이 이제 주로 경쟁사로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뭐 CJ 대한통운이 사실상 거의 시장의 절반, 한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40% 정도, MS가 한 40%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물동량과 함께 이 시장을 점유율을 CJ 대한통운이 계속해서 이제 흡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롯데라든지 이러한 경쟁사들은 현재 이제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황인데 CJ 대한통운이 이제 1위 사업자로서 아직까지 충분한 또 캐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이러한 물동량을 대부분 지금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뭐 택배 기사님들도 정말 쉴 틈 없이 너무너무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 자체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하는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인자인 CJ 대한통운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CJ 대한통운만의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시대와 함께 지금 언택트 소비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지금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글로벌 사업 부분, 택배 사업 부분, CL 사업 부분이 각각 약 한 30% 정도 매출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사업 부분이 바로 이제 택배 사업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이 택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0%대의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언택트 수혜가 지금 이어지면서 20%가 넘는 지금 고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 설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물량 처리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를 소화하고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도 캡티브를 이제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늘어나는 이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CJ 대한통운이 지금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네이버 쇼핑 아마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 주도의 지금 이커머스 경쟁 구도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네이버 쇼핑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물동량이 또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매출액이 좀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아웃소싱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물량을 결국에는 어느 회사들이 이제
물량을 이제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가 다 차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CJ 대한통운이 이러한 늘어나는 네. 물동량을 대부분 좀 흡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얘기지만 네이버도 현재 모바일 커머스 라이브 쪽에 이제 방송도 활발하게 좀 흡수를 하면서 커머스 사업을 더 키우고 있는 가운데 CJ 대한통운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양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좀 볼까요? 오늘도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지금 4% 넘는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한 21만 원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는 지금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횡보세를 지금 보였습니다. 10만 원대에서 10만 원 한 중반 정도 수준으로 박스권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주가가 큰 폭의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고점 부근이 16만 8천 원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언택트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지난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0만 원대 수준까지 지난 2015년에 고점이 16년의 고점이 한 23만 원대였는데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고점 돌파하면서 20만 원까지 앞자리 바뀌는 그런 전망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네요. 오늘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정현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